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부가 한 달 반 이상 미뤄왔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불만입니다. 전기요금 엄청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릴 게 많이 남았나 봐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마 당정이 시작했을 거예요. 네. 아마 인상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2분기예요. 2분기 오늘 5월 15일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오늘 발표 나도 내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상적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민심이 가장 큰 이 변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1분기에 보면 난방비 폭탄에 의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물가 부담 때문에 가스비랑 전기요금 같이 올리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이런 표현 써야 되나? 오해가 있는 게 네. 가스 요금 1분기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4번 올렸는데 가스는 많이 쓸 때 알잖아요. 고지서가 왜냐? 설날 가장 많이 모여서 난방해야 되는 시기에 가스 요금 청구서를 보니 겨울에 추운데. 그러니까 청구서를 보니 이제 폭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분기에는 야 전기요금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요금은 동결이었어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죠. 둘 다 오른 거로. 둘 다 알고 오른 있는데? 걸로 사람들이 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가스요금은 오늘 나오면 올해 처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이미 40%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사람들이 체감상 가스 잘 안 쓰다가 갑자기 난방하게 됐는데 겨울에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게 폭탄이었던 거고 또 이제 전기요금은 사실은 이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1년간 킬로와트 시당 51.6원 올리자라고 해서 호기롭게 네. 1분기는 13.1원 정확하게 4분의 1 올렸어요. 근데 2분기 올리려고 보니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못 올리다가 지금 결정이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렇구나. 뭐 거기에는 야 한전 니네 그러더니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하려면 니네 자구책 내놔. 네. 근데 20조 원 내놨더니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25조 원 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한전 전 정부가 일단은 임명을 했기 때문에 1년 남은 한전 사장 네. 이제 갈아치웠고, 갈아치운다고. 네. 갈아치웠고 사의를 표명했고 어쨌든 오늘 발표가 났는데 하더라도 이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인상될 거냐? 당초 13.1원 인상돼도 절반이 날아갔는데 그거 다 인상 못한다. 킬로와트 시당 7원 내지 8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르는 걸 텐데 왜 그렇게 전기요금은 계속 적자인지 모르겠어요. 1분기에만 그러니까 작년에 30조 원이 적자였다고 하는데 32조 원. 32조 원? 올해 또 6조 원 또 적자. 벌써 1분기에만 6조 원이 적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평균 이 한전은 전기를 사와서 파는 구조잖아요. 얼마에 사왔느냐? 킬로와트당 거의 한 지난해만 155원에 사왔어요. 155원이요? 네. 팔기는 얼마에 팔았느냐? 네. 팔기는 120원에 팔았어요. 그럼 무조건 적자네. 35원씩 적자였어요. 네, 항상 적자일 그래서 이제 수밖에 32조 원의 적자를 낸 거고 올 1분기에 전기요금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지금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전력 단가를 한꺼번에 사오다 보니까 네. 사올 때 얼마에 사왔느냐? 174원에 사온 거예요. 올 1분기에도. 그렇게 많이 비싸게 사왔어요? 네. 174원에 사와서 8개월 얼마에 팔았냐? 147원에 판 거예요. 그럼 연금 적자폭이 이상. 더 크네. 아니 27원 정도 적자가 다 발생한 거예요. 연금 많이 올렸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6조 원이었죠. 이러면 한전은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네. 한전채를 계속 발행한 거예요. 한전채를 네. 발행해서. 왜 채권 빚을 낸 거예요. 네, 네, 요금 네. 올리지 못하니까. 네. 1분기에 요금 올렸는데 2분기 요금 올리지 못하니까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지난해는 이미 한전채가 1년 전에 10배. 올해는 이미 한전채가 8조 원 넘게 발행이 됐는데 이러다 보면 한전채의 특성은 AAA 최고 등급.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무는 그러네요. 채권이기 때문에 모든 그보다 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은 잘 안 되고 여기는 5% 6% 준다고 하니 이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줘요? 5% 6%나?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한전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한 자산인 안전한 채권인데 그렇게 또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 6%대 주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네. 이 한전채 발행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38억씩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한전의 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구조조정하고 있죠. 구조조정에서 이번에 25조 7천억 원 상당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했어요. 이거 아직 요점은 두 개예요. 핵심 자산 팔겠습니다. 또 하나 인건비 낮추겠습니다. 네, 인건비가 네. 조금 제가 보기엔 많이 든 것 같은데. 근데 인건비 많이 낮춰봐도 조적지혈해요. 그래요? 소용이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 1조도 채 안 돼요. 산업용 전기를 조금 인상하는 건 어때요? 너무 그러니까 산업용 가정용만- 전기도 인상을 해야 돼요. 네.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일단 전기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를 올리게 되면 당장 산업용 올리면 제품 가격 다 다 전가돼요.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물류 유통 비용 다시 올라가요. 그러네요. 하물며 음식점에 가스 요금까지 올라가잖아요. 전기 가스 요금까지.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2분기에 얼마 오르고 3분기에 또 얼마 오르겠습니까? 3분기에 결국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3분기에 올릴 수 없어요. 왜냐? 못 올려요? 이게 여기는 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름이라? 냉방철. 아, 에어컨 폭탄이 나왔어요. 에어컨 냉방비 폭탄. 네. 근데 4분기에는 또 왜 못 올리냐? 가스비 플러스 내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올려요, 이제 2분기가 그러니까 더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아, 여러분들 좀 안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만 안심하지 이거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물지 않은 것이 자녀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뭐 거의 뭐 협박 수준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 뭐냐? 들으면. 내가 네. 쓴 요금을 내가 낼 것인가 아니면 후세대가 물 것인가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군요. 그리고 왠지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문제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해요. 전 세계가 똑같이 전기 난방비 때문에 계속 데모했던 이유가 거기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바로 청구서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이런 거 정말 민영화되면 큰일 날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지금 그나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포퓰리즘 때문에 계속 짓눌려 놓은 거예요. 네. 짓눌리는 짓눌리는 게 폭발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뭐 낮은 건 모르겠고 일단 이번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인상만 가지고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좀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영향 미쳐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로 낮아진 건 네. 에너지 요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 비용이. 그리고 또 하나가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14개월 만에 3.7%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 가스 요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물류의 기본이거든요. 물류 유통비를 다 이제 끌어올리고요.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건 만드는데 공산품 만드는데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 음식 만드는데 전기가스 요금 다 올라가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난 1분기에만 13.1원 올랐는데 물가 얼마나 끌어올렸냐? 1% 가까이 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번엔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이 오르잖아요. 7원만 인상된다 하더라도 보통 최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 견인합니다.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인상하고 난 다음 5월 절반 정도잖아요. 소급 적용 못 하니까. 그러면 5월, 6월분 고지서를 받는 7월에 8월에 또 소비자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스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데요? 가스 요금은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분이 메가주울당 5.47원인데 이거 인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폭탄이 또 한번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3분기 하반기가 갈수록 못 올리고 가장 적긴 2분기예요. 그러네요. 이번에 올려놔야 돼요.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지금 올리고 욕 좀 먹고 맞아요.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맞아요, 총선에서 뭔가 조금 좀 선심 쓰는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저항이 크고 사실 저항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가정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들도 이 사건 수임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불경기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불경기 때 예전에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가 됐는데 오히려 제가 한 20년, 뭐 15년 넘게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이 소송 송무시장 같은 것도 경기가 좋아야 사건이 오히려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경기가 돈이 좀 있어야지 맞아요. 소송 비용을 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가급적이면 어쨌든 좀 더 신박한 방법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너무 그리고 쉽게 하지 말고. 전기 사실은 난방비 폭탄의 역설로 2분기에 서울시의 가스 요금 사용이 줄었어요.
가스가 너무 값이 비싸니 난방을 실제로 줄인 아니, 저도 거예요. 지금 집이 추워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코로나19 동안에 사실 전기 사용량 안 줄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전 세계 전기 사용 1인당 평균 3위예요, 세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네. 어떻게 근데 안 이제 쓰는 줄 100%다 알았는데. 수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적자의 원이기도 하고 때문에 사실은 전기 요금 절약 캠페인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미국 큰일 났습니다. 미국은 부자 나라인 줄 알았더니 지금 디폴트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 미국도 지금 빚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 상향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달러 대통령 마음대로 못 찍어냅니다. 왜냐? 아니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되고 정부 지출 관리하기 위해서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게 네. 이미 1월에 마감이 됐어요. 31조 4천억 달러라는 한도가 이미 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4경이 넘는 돈이에요. 4경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사경? 네, 경. 세상에. 4경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한도가 차서 지금 임시 변통하고 있어요. 연방정부 남아있는 잉여금 갖고서 특별조치 6월 1일까지 막아놨는데 6월 1일이 디데이거든요. 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출근을 안 해요. 월급 안 주면. 그리고 대중교통이 멈춰버려요. 비행기 안 떠요. 공립학교 학교 선생님이 출근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아예 멈춰버려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201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네, 있었던 2011년에 있으니까 바로 신용평가사 미국 회사예요. 네.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낮춰버립니다. 어.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어허. 이러면 누가 더 아프냐? 미국이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야, 이거 부채 한도 조정되지 않으면 이번 주에 예정된 G7 회담도 못 나가. 이 배수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공화당이 벼르고 있어요. 야, 바이든 대통령 너 지금 다음 내년에 대선 보고서 돈 쓰겠다고 지금 각종 공약하고 있는데 그거 씀씀이 줄이지 않는 한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미국도 상원은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려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원이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아예 이 채무 한도 상향? 부채 한도 상향? 네. 논의도 안 하면서 그냥 아니, 가는 그러니까 거야? 일단 씀씀이 줄이면 해주겠다. 아, 얘네 내년에 줄이겠다. 돈 선거하지 말고 씀씀이 줄이면 허용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랑 똑같아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한국의 나쁜 거는 미국이 그대로 답습한다. 우리가 거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전 우리가 수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한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일단 비행기 안 뜨고요. 전 세계가 공공 지금 항만 다 영향받는다. 다 영향받아요. 일단 올해 일단은 백악관이니까 백악관 엄포성 넣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얘기겠지만 백악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일단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발생을 하고 석 달 이상 지속이 되면 미국 증시 45% 폭락한다. 45% 넘게. 네. 그러니까 백악관이니까 겁을 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83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83만 개. 830만 개. 아, 830만 예, 지금은 완전 고용 상태거든, 미국이. 그러네. 미국이 좋아졌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졌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GDP가 무디스도 보면 한 4% 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 정도면 미국이 알아놓으면 전 세계는 감기몸 정말로 타격이 더 심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도대체 얼마의 빚을 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부채 한도가 얼마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원, 지금 4경 2천조 원이 턱값이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하원에서는 야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을 해줄 테니 일단 먼저 네가 뭘 줄일지 돈 씀씀이를 먼저 줄여. 이걸 통과시켰는데 상원은 거부하고 있어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무슨 얘기야? 내년 선거가 있고 각종 이제 돈을 풀어야지 선거에 써야 될 때 써야 많은데. 되는데, 그러니까 하원 거쳐서 상원 가고 그리고 난 다음 대통령 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계속해서 야 자구책 안 내놓으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상원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실제로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 없어가지고 달러 못 찍어가지고 지금 채무 불이행, 달러 못 갚았냐, 빚 못 갚았냐 그런 적은 그건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정치적 타결은 볼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미묘하게 흘러가고 그걸 디데이가 넘어가게 되면 신용평가상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코스피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2001년에? 2011년에 코스피가 예. 9월 초만 하더라도 2,100이었는데 한 달 동안 23% 넘게 빠져서 1,600원대, 1,600대로 아하. 23%. 예. 이게 리만 사태 이후로 가장 컸고요. 예.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뛰었어요. 우리 원달러 환율 1,500원 넘게 올라간다던데 지금 그것도 이것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이게 더 커요. 우리가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 때문에 좀 불안한데 이게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예. 그래도 바이든은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혹은 혈맹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절대 그걸 관심 이익도 없어요. 그냥 다 쌍그리 무시한 사람인데 맞아요. 차라리 좀 이나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가 더 힘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부채 한 대 높이면은 뭐 빚을 갚을 능력은 됩니까? 아니, 전 빚을 그거- 갚을 능력은 되죠. 달러를 찍어내니까 찍어내는 걸 허락하게 되면 갚을 능력은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인플레가- 못 갚아서 디폴트 난 적은 없어요. 인플레가 너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왜냐? 돈을 뿌렸는데도 그걸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 때문에 그래서 파웰이 이제 실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는 지난해 3월부터예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대응을 했고 거기에다가 돈 풀리지 다 끌어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뭐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간단하게 예측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미국이 디폴트로 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안하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주식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6월 1일 이거 타결되는 거 좀 보고하자는 거예요. 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네. 미국이 만약 하나 주식이 막 4%, 5% 막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B2가 굉장히 지금 너무 성행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SG발 때문에 전수조사 들어갔거든요. CF 계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 또 된소리 맞고 있어요.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이제 2차 전지 회장의 경우에는 또 구속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 네. 오히려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시 사실은 가장 가치 위주의 투자자 대거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하반기에 미국 경기 불안하니 주식 투자 비중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JP 모건은 쇼룸, 워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 디폴트 상황 이거 확인될 때까지 투자 줄여. 어허. 그러니까 미국도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야 상승 하락에 베팅하지 말자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셨죠? 조금 지금은 관망할 때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또 전기세, 뭐 가스 요금 올릴 걸 좀 대비하셔가지고 좀 긴축 재정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